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강모 씨. 일을 그만두려고 퇴직금을 알아보니 직접 계산해 본 것보다 300만 원이 적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박모 씨 역시 퇴직금이 110만 원 줄었다고 합니다. 위 사례들처럼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사인했더니 나중에 받을 때 보니까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생각만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건 자기도 모르게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퇴직연금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강수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경희 팀장입니다. 퇴직금이라고 원래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의무거든. 그거는 이제 다 지켜야 되지만 사용자가 장부에만 기재해놓고 이 돈을 따로 떼놓지 않으면 그죠? 근데 만약에 기사님 같은 경우도 5년씩 근무하고 10년씩 근무했는데 만약에 300만 원씩이라고 쳐 그러면 3천만 원을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당시에 3천만 원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런 체불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그때 돈을 은행이나 이렇게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돈을 건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퇴직을 하는 시점에 이 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체불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는 거지. 사회에 적립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걸 쓰면서 퇴직금은 그냥 현재 원금의 형태로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금융상품이니까 얘를 운영을 해서 수익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구조인데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소위 DB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 제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 제도는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해요. 대신 돈이 외부에 적립이 되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DC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DC는 대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확정급여형하고 퇴직금 제도는 최종 월급이 중요한데 확정기여형은 근무하는 기간 내내 월급에 대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매년 월급의 12분의 1을 내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월급이 많이 올랐을 때 그만큼 퇴직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거고 대신 그러면 가입자가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사업주가 맡긴 퇴직금을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운용이라 하면 뭐냐 하면 투자인 거죠. 그게 정기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정기예금에 투자한다는 게 그게 투자인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 소위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수익률을 늘려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서 월급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손실을 수익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임금 인상률이 해마다 계속 높아지는 근로자라면 사실은 DC 제도는 좀 불리한 거죠. 이 임금 인상률보다 자기가 이제 만약에 DC 제도가 설정이 돼 있다면은 사업주는 지금 받는 급여의 그냥 12분의 1씩을 적립을 해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운용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다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임금 인상률을 못 따라가는 제도지.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DC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DB가 좋냐 DC가 좋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금 인상 폭이 굉장히 높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DB 사업장에서 DB를 도입을 했다면 유리한 것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DC형에서 DB형으로는 가지 못하고요. DC형을 적립을 중단을 하고 DB형을 새로 도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가져가지는 못하죠. 네, 그렇게 이렇게 적립해 놓은 상태로 멈춰 놓고 DB형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가 계속 이제 불입을 해주면 제도 폐지를 하고 퇴직금 지급을 그런 구조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DB하고 DC는 그 운용의 주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불가능한데 DB형에 적립되어 있던 거를 DC형으로는 가져와서 가입 근로자가 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은 DB와 DC 중에 DB 제도는 하지 않고 DC 제도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가입자들도 특히 근로자들이 자기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퇴직했을 때 수익을 높여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이 그러면 퇴직연금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아주 이제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은행들이 30인 이하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수는 많은데 그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은행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일만 많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입퇴사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체군들이잖아요. 뭐 100명, 200명 되는 사업장 아니면은 뭐 대기업 이런 데는 퇴사가 많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거를 그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회사 내에 기구가 있을 텐데 지금 30인 이하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그랬을 때 은행은 수익성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손은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하려고 하던 이제 초반에 약간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때 근로복지공단이 또 이제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러면 그 시장 내에 30인 이하 사업장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진입을 해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지. 그 사실 이런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렇게 다 정립도 해야 되고 뭐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단이 행정적인 걸 좀 도와주고 있고 그런 거지. 어린이집에서 한 8년을 근무하신 분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계산해보니 뭐 예를 들어 한 2,500만 원이 나오는데 확정 기여형에 적립된 금액을 보니까 2,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 월급의 12분의 1을 제대로 사업주는 다 냈어도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낮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자는 수익률 증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닌데 단순히 이런 것만 보면 되게 나쁜 제도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익을 높인다는 게 수익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게 말은 쉽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내가 여태
은행에 뭐 저축만 하러 갔지 뭔가 펀드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근로자들이. 근데 그 말이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지. 현실에서 수익률 그런 고민을 해보면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조차 잘 몰라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고용부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DB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금으로 최종 월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확정기여형은 아까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거죠. 급여가 퇴직금이 낮아진다는. 그래서 그 수익률 내는 걸 가입자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적립하는 금액들을 기금으로 모아가지고 그 투자를 가입자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떻냐라고 해서 만든 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예요. 그 기금제도에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들을 대신해서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110만 원이 줄었다라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은 급여가 그렇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많이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올라봤자 거의 최저임금 오르는 수준 정도밖에 안 오르는 구조라서 사실은 300만 원씩 110만 원씩 차이 나지는 않아요. 전체 이제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박모 씨가 있는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DC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의 퇴직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그 계좌에 대한 그 운영권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이 가입되어 있는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좀 잘 보고 그 상품 중에 본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운용하고 하면은 운용 수익을 그만큼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인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모 씨는 이 금융 상식이 너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금융 지식을 알려드린다고 하고 하도 잘 모르실 분더러 그 다음에 이런 그때그때 상품 운용 지시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금융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인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DC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운용 수익률이 1점 몇 %예요.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얘는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예금하면 이자 얼마죠? 1%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1% 정도까지밖에 수익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거든. 이제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 상품이 거의 뭐 1점 몇 % 요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상품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해도 하실 수도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분들 거 돈을 다 모아가지고 기금화해서 조금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뤄와서 수익을 좀 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기금화 제도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급여도 좀 낮으신 층에 속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주가 아무리 잘 적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운영 수익을 내지 못하면 거의 10년째 똑같은 돈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 박 씨 같은 경우가 10년 근무를 하셨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근로자다라고 놓고 보면 그냥 150만 원 곱하기 10년 해서 1,500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원리금 상품으로 해서 한 1% 정도. 네. 너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만 운용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이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잘 모르셔가지고 이걸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2,500만 원들이 모아서 돈 이제 그 기금통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어찌되었건 그 1.5%보다는 높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이제 그런 원리금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수익률이 높은 구조의 그런 상품도 운영을 같이 하고 해서 기금 제도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DC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는 거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상품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DC형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기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사적연금 시장에 이렇게 맡겨져 있는 퇴직연금을 조금 공적화해서 아까 기자님도 얘기했다시피 의무화해서 이렇게 소외받는 층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